예,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풀 차례죠. 그래서 모의고사 오늘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서부터 모의고사를 풀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이제 1회 때서부터 8회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예상 문제들을 뽑아놨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예상 문제까지 봤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별표를 또 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에 대한 범위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첫 스타트하는 유통물류가 있어요. 유통물류 일반관리는 25문제로 배정이 됩니다. 25문제, 문제수가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은 20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마케팅. 마케팅도 25문제가 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유통 정보입니다. 마지막. 자, 유통 정보는 우리가 20문제예요. 그래서 다 90문항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자, 배점을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25문제는 4점이 배점되겠죠. 20문제 5점이 되고 여기가 4점에다 5점이 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개로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상권 분석하고 유통 정보가 좀 점수를 많이 내실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은 자, 유통 물류 일반 관리 제1회 모의고사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이 교재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7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별표 표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자, 1번 문제 중요하죠. 소매상의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은 틀린 지문은요, 먼저 답부터 확인한 다음에 다른 게 맞는 이유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시장 확대, 재고 유지, 주문 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장 확대라든지, 자, 지금 보시는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재고 유지,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 확대를 또 해야 되고, 재고를 또 보유해야 되고, 주문 처리는, 자, 이거는 이 기능은 소매상이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죠. 제공하는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한테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소매상이 제조업자에게 시장 확대하면서 재고 유지, 보유, 주문 처리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 그 다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상은 여러 공급업자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춤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맞죠? 좀 더. 소매상은 어때요? 소매 광고, 판매원 서비스, 점포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 줍니다. 그죠? 바로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소매상은 제조업체 대신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을 부담하거나 고객에게 신용 판매나 할부 판매 기능을 이제 수행하죠. 그다음에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AS나 제품 배달, 그 다음에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는요, 생산자가 있으면, 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한테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중요합니다. 이 별표 표시 2개 표시해주세요. 유통 경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출제가 많이 돼요. 유통 경로. 유통 경로에 대한 이제 길이를 물어봤죠. 길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장 적합한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면서 항상 출제되는 게 유통 경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유통 경로는 이 직접 유통과 간접 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유통, 간접 유통이 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정리한다면, 자, 우리가 자, 앞자만 딸게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유통을 합니다. 그럼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격토, 유통 경로 길이가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간접 유통을 한다. 그러면 이 간접 유통을 하게 되면 중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이루어지죠. 중간상이 이루어지고 이 간접 유통입니다. 간접 유통이고 중간상이 존재하면서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유통 경로 길이가 짧아지겠죠. 간접 유통은. 길이가 짧다. 얘는 길어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답을 다 봐야죠. 다 왜 틀렸는지. 1번. 자, 직접 유통은 유통 길이가 비교적 짧은 형태다. 자, 유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문에 경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단은 1번에 보시면 직접 유통은 유통 길이가 비교적 짧은 형태로 소매상을 배제하고 도매상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이 도매상이 아니라 직접 유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짧다라는 건 맞아요. 1번에 비교적 짧다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간접 유통 자체는 자, 길이가 길죠.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바로 가니까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1번에 길이가 비교적 짧은 형태는 맞아요. 맞는데 소매상을 배제하고 도매상이 최종 소비자들에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이렇게 가야죠. 중간상 없이. 그래서 도매상이 생산자로 바꾸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자, 생산자가 소비자를 위한 모든 유통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간상이 있는 거죠. 간접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간접 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3번이 맞겠죠. 여기서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3번을 보시면 직접 유통 경로는 유통 기능의 통제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어떻습니까? 유통 촉진 기구들을 적절히 활용할 때 유통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죠. 가장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일단 직접 유통하다 보니까 이 통제 수준을 높입니다. 바로. 그래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상을 이용하면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직접 하게 되면 통제 수준이 높아진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고객들의 유통 서비스 욕구가 세련되고 복잡할수록 유통 기능이 전문화보다는 종합화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긴 유통 경로가 나타나게 된다? 아니죠. 우리가 이 고객들의 유통 서비스 욕구가 세련되고 복잡해질수록 유통 기능이 전문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화보다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긴 유통 거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종합화하고 전문화 바뀌었죠. 종합화보다는 전문화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4번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5번. 유통 단계가 늘어날수록, 그래요? 우리가 유통 단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경로 구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경로 구성원들이 많아지면요,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게지겠죠. 그래서 불명확하게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유통 기능이 통제와 조정이 어렵죠. 그래서 짧은 유통 경로에 비해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하게 되고, 복잡하지 않는 게 아니죠. 복잡하게 되고, 그 할당된 유통 기능의 통제와 조정이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명확하고 이 통제와 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만 맞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내용만 좀 보겠는데, 제조업체의 유통 집약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3번에 보시면 그 중간상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순서. 자, 이렇게 합니다. 중간상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순서가 있어요. 강한 순서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속적이라는 유통은 굉장히 소수예요. 몇 사람밖에 안 되죠. 몇 사람한테만 판매할 수 있는 독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전무품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무품, 고가품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이라는 우리가 유통은 어떻습니까? 선매품 같은 거죠. 이 선매품은 이 선자가 고를 선자잖아요. 비교하면서 구매하죠.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이런 거. 선택적 유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가장 강한 이제 순서는 전속, 선택, 집중적이죠. 자, 집중적은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중 유통은 개방적. 그래서 전속적은 거의 뭐 몇 사람 안 되고요. 자, 선택적이라는 자체는 몇 명이 되죠.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집중적은 굉장히 많죠. 다수예요. 그래서 개방적인 유통이죠. 그래서 이제 개방적 유통은 자, 편의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의품. 그래서 우리 상품 판매할 수 있게 누구한테도 이제 개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중에서 편법 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야매를 가는데 전속에 지읒 들어갑니다. 이게 전무품이죠. 그 다음에 선택에 시옷 들어가요. 선매품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집중적이니까 개방적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의품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편집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외우는 건 좀 그렇고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개편한다, 그죠? 편집 뭐 이렇게 하는데 야매가 안 먹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전속적은 전문, 선택적은 선매, 그다음에 집중적은 그냥 편의점이다, 편집, 개편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야매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먹힐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용을 본다면 정답부터 확인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의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상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를 원하는, 통제를 가장 원하는 제조업체일수록 우리가 집중적이 아니라 전속적이죠. 강한 순서가 이제 전속적이 되니까 통제력이 강한 거, 중간상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집중적이 아니라 전속적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전속적이 가장 강하다. 강한 순서가 이제 전속, 선택, 집중성도 약해지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뭐 다른 조건이, 자, 제조업체 유통 집약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죠.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편의품인 경우는 유통 집약도가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의 증대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포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급 점포수를 확대할 경우 제품의 고급 이미지나 모급품, 포지셔닝을 해치게 되므로 우리가 제한적 유통 시스템이 또 요구되겠죠. 우리가 아무데나 이제 관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적 시장입니다. 이 타겟, 표적 시장의 특수하고 범위가 좁을수록 작아지죠, 그죠? 제조업체 시장 특성에 적합한 중간상들로부터 하여금 판매상을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작아지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판매상의 수와 상표 내 경쟁력을 제한하여 중간상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보상적 힘은 이제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 4번에 대한 것도 하나의 그 야매라고 보다는 뭐 완전히 4번은 뭐 그냥 느낌으로 딱 맞히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유통기능이에요. 유통기능이 아닌 것은 다른 하나가 있죠. 그럼 아닌 것은 우리가 물적 유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적 유통기능이에요. 그래서 물적 유통.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상적 유통인데 물적 유통을 찾습니다. 그 물적 유통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물류니까. 그러면 어떻다? 지금 하나가 물이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게 3번이죠. 3번이 보시면 물류라는 게 있어요. 물류, 정보 기능. 그래서 요게 하나, 우리가 물적 유통이고 다 산적 유통이다. 이렇게 맞춰버리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 이제, 편법이라고 볼 수 있죠. 물적이다. 물류. 정답 4번.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답만 보면은 다음은 소매업에 대한 전략 중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그 소매업 같은 경우는 전략 중 이 저수익률 수익률은 낮지만은 고회전율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싼 거, 가격이 낮은 거, 별도 노력 없이도 팔리는데 잘 안 팔리는 제품, 정품이 오기 전에 고객 구매를 결정하는 제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소매업에 대한 이 저수익률 고회전율인데, 근데 1번에 가시면, 자, 서비스나 특징적 상품, 판매 기법의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건 수익률이 높고 저회전율이죠. 그래서 1번만 하나 다르다는 거 그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5번엔 정답 1번이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6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관리사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계산 문제가 우리가 25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를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분을 넘기 때문에 거의 06번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제끼시고 안 푼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이거부터 막 잡으시면 뒤에 게 안 풀려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제일 나중에 풀어달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이게 왜냐면 제가 이 풀이를 할 거지만 이건 1분을 충분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출제원이 된다면 문제가 계산 문제는 하나를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여러 개가 다 틀린 계산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씩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가전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어느 지역의 한 유통 매장은, 최근 LED TV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음 해에, AA 모델의 TV를 3,600대 가량 판매하려고 한다. 기대하고 있다. 그럼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TV 한 대당 16,000원이며 주문 비용, 일회 주문 비용은 12만 원이다. 유통 매장이 1년에 365일 영업한다면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계산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만 내서 한다든가 얼마냐? 그다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걸 하나를 물어본다는 거지. 자, 이거는 진짜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걸 냈다는 자체는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습니까? 작정을 한 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틀리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갈게요.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주문량. 그래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2OQ라고 했죠. 2OQ. 자,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워서 2에다가 곱하기 1에 주문 비용이 있을 겁니다. 주문 비용에다가 곱하기 연간 재고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1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죠. 자, 일단 제가 이제 하나씩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일단 1회 주문 비용은 어떻게 돼요? 12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연간 재고 수요량은 이제 3,600.
그 다음에 1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이제 16,00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해서 참 어려운데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860,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걸 위에를 때리게 되면 800이 아니죠. 8억 6,400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 밑에를 때리게 되면 16,000원이 떨어져요. 그럼 얘는 우리가 54,000이 됩니다. 54,000. 자, 54,000을 루트로 씌우죠. 그죠? 루트로 씌운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루트로 씌우게 되면요, 이 제곱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고음용 이 계산기를 이제 보통은 다 우리가 자격증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트가 있는 계산기가 거의 있죠. 그죠? 그래서 54,000을 루트로 탁 때려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 232.379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설이 보시면 한 232.4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1번은 232에서 한 233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부터 틀렸죠.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연간 주문수입니다. 주문수는 자, 연간 재고 수요량이 아까 3,600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어떻게 지금 232에서 한 233대 정도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 주문량이 그걸 나누면 자, 15에서 16회가 돼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그 30에서 31회가 틀렸죠. 1, 2번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주문 사이클입니다. 주문 사이클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363에 대해서 우리가 그 363이 이제 연간 우리가 영업하는 일수죠. 거기서 좀 전에 연간 주문수가 15에서 16회가 됐죠. 이렇게 해야 되면 23회에서 24일이라는데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3번에 보시면은 12에서 13이잖아.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1의 주문 비용입니다. 주문 비용은 우리가 이 주문 사이클의 길이가 아니라 연간 주문수가 우리가 15에서 16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곱하기 아까 1의 주문 비용이 있었어요. 1의 주문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만 원에서 192만 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밑에 150에서 162만 원이니까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5번은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지금 다 틀렸다? 그럼 나는 계산 안 하겠어요. 왜냐면 맞는 게 5번이잖아요. 5번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총비용이라는 것은 총비용은 재고비용 연간 우리가 재고 유지 비용에다가 연간 주문 비용을 합쳐요. 주문 비용. 자, 이게 계산 방식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설해 보더라도 이 재고 비용은 아까 232에서 233까지가 어떻게 2호키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간 경제적 주문량 거기다가 2를 나눈 다음에 자, 곱하기 16,000 그죠? 16,000을 합니다. 연간 이 재고 유지 비용이죠. 이렇게 하고 자, 주문 비용은 아까 15에서 16회가 연간 주문수죠. 그래서 연간 주문수가 15에서 16회가 되다 보니까 곱하기 1에 우리가 주문 비용이 12만 원이었어요. 그죠?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계산이 뭐 거의 출제 요원이 틀리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앞에 거를 이제 계산하면 185만 6천 원 정도 나오고요. 뒤에가 이제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걸 그러면 합치게 되면은 좀 해설이 못해놨네요. 366에서 377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은 5번인데 5번엔 371에서 372가 이제 가장 올바르게 된 건 근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제끼시고 다른 거부터 맞히신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다가 하나를 내지 이게 다 내지는 않아요. 다 틀렸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풀었을 때 확실하다 그럼 5번을 안 풀었다?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제 유통관리사도 강의하고 물리관리사 타 자격증도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이 계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계산 문제가 이제 거의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자, 7번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물류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 또한 별표 표시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중요한 겁니다. 자, 물류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답부터 확인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POQ는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이다. 자, POQ는 주기적 주문량이에요. POQ는 주기적 주문량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주기적, 정기적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래서 매번 주문하는데 정기적으로 주문량이 동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문량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을 주문한다라는 얘기는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답 3번이죠. 1번 제품 재고의 경우 수요의 특성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고 발생해서 품목은 재고를 또 유지하여도 위험이 적죠. 제품 라이프 사이클, PLC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볼 때 양산이나 종말 시에 불완전한 시기에 품목은 또 재고를 두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4번이 EOQ잖아요. 경제적 주문량. 그럼 주문비용, 재고 유지 비용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주문량을 결정한다. 맞죠? 특히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좀 ABC라는 우리가 법칙이,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ABC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ABC는 그 품목에 따라 A, B, C가 나누겠죠. 모든 품목에 동일한 재고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것이 비합리라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 5에서 한 10%밖에 안 되는데, 자, 얘는 매출액이 만약에 70에서 80%다. 이거 중요한 품목이죠.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적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집중적 재고 관리가 일어나야 되고. 근데 만약에 C다. C는 전체에서 한 7, 80%가 차지하는데 반대로 매출액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하찮은 거죠. 하찮은 품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재고 관리는, 자, 우리가 그 왜 투빈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투빈 시스템. 그래서 나사나 목 같은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한쪽을 이제 비워놓고 한쪽이 차면 또 한쪽까지 이렇게 채워나가는 이런 걸로 이제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품목에 동일한 재고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사고에서 출발한다. 맞죠? 우리가 A를 더 집중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아, 이거 문제 좋아요.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 내용을 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재를, 요거는 8페이지를 꼭 그 8번을 교재를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5에서 16페이지로 적어 놓으세요. 하도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태와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이제 업태라는 게 나오죠. 자, 업태는 자, 업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how to sell, 어떻게 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팔 거냐. 그 다음에 업종은 what to sell, 무엇을 팔 거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팔 거냐.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나눈 거에 대해서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16페이지에.
그러면 업종과 그 업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은 업종별 분류죠. 업종별 분류. 업종별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업태는 영업 형태나 판매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그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의 정답은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업체의 통제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제조업체의 통제가 용이한 것은 자,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이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종별이 주요 유형이 이제 어떻습니까? 대리점이잖아요.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조업체의 통제가 용이하잖아요. 근데 업태라는 자체는 어떻게 팔 것이냐, 영업에 대한 판매에 대한 방법이죠. 할인점이나 이 캐탈로그죠. 캐탈로그.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품목을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깊이 있게 뭐 하이마트라든지 토이, 장난감 이런 그 가게, 이 쿼트레킬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소비자의 편의, 소매 효율증 거래 촉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답은 2번에 제조업체 통제가 용이하다? 그럼 이거는 대리점이니까 바로 업종이라는 거죠. 업종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16페이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8번에 우리가 이 업태라는 것은, 업태는 어떻습니까? 이 할인점이나 이 시각이 소비자 쪽 시각이기 때문에 할인점이나 우리가 이 카탈로그 킬러, 소비자의 편의와 소매 효율 증대, 거래 촉진이죠. 그래서 주도하는 소매업자고 대규모 형태죠. 그 다음에 규모가 거기 이제 16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유형은 이제 카탈로그 킬러나 할인점이고 소매 효율이 또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얘와 얘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업태와 업종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8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업태와 업종을 나누는 것은 뭐 유통, 물류, 일반 관리가 아니라 이 다음에 있는 뭐 유통 정보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꼭 16페이지 펴놓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문제 또 이런 거에 또 우리가 또 딱 문제를 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가죠. 우리가 그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뭐 그 별표는 뭐 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9번 문제는 그냥 내용만 보겠는데, 자, 재고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비용소 중 재고관리 유지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재고관리에 대한 유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문 비용이잖아요. 주문 비용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고 발주 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를 실제로 유지,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고 유지비는 재고 자산에 투하된 자본의 기회비용이 된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 비용 들어가죠. 재고 관리 인원의 인건비와 이제 보험료 포함, 뭐 여러 가지 재고 감소가 되는 진부화가 되는 감가상각비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문 비용은 재고 발주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 비용이라는 자체는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아닌 것은 주문 비용은, 자, 주문 비용은, 자, 뭐로 봐야 돼요? 우리가 얘는 재고 발주 비용이다. 유지 비용이 아니다. 재고 발주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재고 뭐 찾아내기가 이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재고 발주다. 발주. 그죠? 그러니까 발주, 주죠, 주. 발주다, 주문이다, 발주다. 이 주자 들어가면 주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재고 유지 비용은 주자가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재고 발주 비용이니까 주문, 발주한다, 주문. 그래서 주문 비용은 재고 발주 비용이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재고 발주 비용을 찾아라. 그럼 발주, 주문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자, 10번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게요. 다음은 유통 경로의 우리가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정답은 10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교환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서 거래 비용성을 낮추게 되죠. 단순화하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제품 구색을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틀렸죠. 불일치가 완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품 구색의 불일치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제조업자에게 목표 잠재 고객들을 직접 관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우리가 어떨까? 잠재 고객을 관리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 목표 잠재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은 중간상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관리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 자, 유통경로의 기능은 어때요? 마케팅에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강화죠.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량으로 여러 번 구입한 품목을 고객의 기호에 맞춰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한 번이 아니라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판매가 되죠. 자, 다시 가볼게요. 1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환 과정이 단순하니까 거래 비용성을 낮추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통경로의 기능은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킵니다. 제품 구색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조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목표 잠재 고객들은 중간상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중간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다. 중간상에 의해서 간접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소량을 여러 번 구입하는 품목을 고객 기호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해설해 보시면 이제 거래수 감소 및 교환 과정 촉진, 그 다음에 제품 구색의 불일치 완화, 거래 표준화, 대고객 서비스의 강화, 이런 게 대표적인 유통 경로의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은 이제 정답은 매트리스의 조직의 특성이 어린가 먼 것은, 자, 요 11번은 별표 표시를 3개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답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매트리스에 대한 것도 먼저 갈게요. 우리가 1번에 이중구조라는 게 나와요. 이중권한. 자, 이중구조에 대한 체제라는 것은, 자, 매트리스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체크로 이렇게 매트리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구조라는 자체가, 자, 이쪽 파트는 기능별 부서입니다. 부서 조직이고, 자, 이쪽 파트는 이제 사업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조다. 사업부 부서. 그러면 자, 총무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총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부가 있고, 생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경리부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중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중동사업부, 그 다음에 B는 뭐 미주사업부, 그 다음에 C는 뭐 사업부가 있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이중구조로 이 총무부의 부장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되고, 여기 차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중구조 체제가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는 첫 번째 보시면은 2개 이상의 권한 계통이 중첩이 돼서 이중 권한 구조의 특징을 갖는다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부의 가업지향적인 작업 집단들의 운영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업 집단 내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작업자들은 조직 내의 기능별 부분에 차출된 인력들은, 자, 우리가 이 매트리스 조직의 가업 집단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작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조직 내의 각 기능별 부분에서 차출된 인력이에요. 그럼 차출이 됐다는 자체는 일시적으로 차출되기 때문에 상시적이 아니라 한시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상시적이 아니라 한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쳐주기 바랍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직 내의 기능별 부분은 그대로 존속하여 해당 기능 내 인력 개발 등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게 더 중요하겠죠. 매트리스 조직은 이제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만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약에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바동 해체됩니다. 매트리스는 당연히 프로젝트의 조직과는 달리 영구적인 거죠. 자,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죠. 12번이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12번이. 12번을 보면은 다음 그림 글상자 안에 유통 경로 구조의 설계 및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올바른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가부터 틀렸는데요. 가는 지금 관리형 수직적 경로 구조의 구성원들은 자율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에 의존하므로 협력해야 할 계약이나 소유권에 매우 강한 구속을 맡는다. 자, 관리형 우리가 수직적 유통론은 소유나 자본 참여가 아니라 규모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며 비공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전략적 유통론에서 관리적은 가장 통제 정도가 느슨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매우 강한 구성을 갖는다. 이게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나 우리가 소유권이 매우 강한 게 아니라 소유나 자본 참여가 아니라 규모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며 비공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 이건 지문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강한 구성을 받는다 틀렸고요. 나는 맞습니다. 나는. 자, 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로 구성원 간에 이 정보 불균형이 존재할 때 수직적 통합,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이 통합이 되면 이 기회주의를 감소시켜서 거래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다는 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다도 맞습니다. 다도. 자, 우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제 계약형 수직적 경로 구조로서 주로 합법적 파워로 이제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죠. 그래서 상표권, 특허권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맞아요. 나도 연기 투기론이라는 게 있죠. 이론이냐면 이 경로 구성상들 중에서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경로 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재고를 남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죠. 재고 부담을 연기하는 거고, 투기는 반대요. 재고를 자기가 이제 부담하겠다는 거죠. 연기 투기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세부 사항으로 가볼게요. 자, 라는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가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가 맞는데, 마도 틀렸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연기 투기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연기가 더 길다, 투기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따도 문제가 또 나올 거고요. 이거는 문제를 따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기 투기 이론이. 자, 생산사와 도매상과 소매상과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재고 부담이 우리가 연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연기가 크다는 것은 이 도매상, 소매상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재고를 남한테 떠맡기려고 합니다. 재고 부담을. 자,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 너희들한테 안 맡겨. 그냥 직접 간다. 그래서 직접 가는 게 직접 한다가 연기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통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바로 가니까. 근데 투기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굉장히 허니버터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2014년에. 15년까지. 그래서 그건 뭐 안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없습니까? 없어갖고 이제 어떤 정도 굉장히 희귀 상품이고, 이 자체적으로 이제
예놓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투기,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반도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음반 같은 경우는 막 뭐 누가 떴다. 그럼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은 재고 부담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안고 간다는 거예요. 재고 부담을 이제, 또 들어붙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이 재고 부담을 이제 두겠죠. 유통거리가 길어지겠죠. 지네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당연히 나도 맞죠. 근데 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는 그 경로 커버리지 전략 중에서 이 전속 쪽 유통이 뭐예요? 전이 전문이죠. 전문품입니다. 전문품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전속 쪽이라는 건 전문이기 때문에 중간상의 푸시보다 소비자의 풀에 의해서 팔리는 상품에 적합하게 다 꼈어요. 그러니까 푸시는 하나의 이제 밀어내기 판매잖아요. 밀어내기. 근데 이제 이 풀이라는 것은 끌어냅니다. 고객이 끌어내기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고가라 그래도 소비자가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다녀요.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기가 아니라 잡아당기는 이 풀이다. 그래서 풀과 푸시가 바뀌었어요. 전속은 이제 푸시보단 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다라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제가 요 13번은 또 투자론 자체, 투자 파트의 재무 쪽에서 제가 대학교도 강의도 하고 이쪽에 또 자격증을 또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3번은 재무 쪽 파트를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13번이 이제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 2개 정도 펴놓으세요. 자, 이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제 파트를 모르신 분들은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13번은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별표 2개 펴놓으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한 걸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본의 오타입니다. 예상기법이죠. 예상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기억번에 보시면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수년제 가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투자 비용보다 큰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한 대안을 봤을 때죠. 0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수일과 심순영, 심순회가 아니라 심순회가 이제 심순영으로 바뀌었죠. 순영, 수일, 수익성 지수는 1이고 순영이는 0이에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번에 독립적인 투자할 때 수년가는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커야 되지. 뭐 수년제 가치가 투자안의 현재 가치의 투자 비용을 공제한 개념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틀리고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 4번인데 수년제 가치의 내부 수익법은 다 합회시한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이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일법은 안 하겠죠. 그래서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고려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에서 기대되는 현금리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어서 그 할인율을 만들죠. 그 다음에 상호 베타적일 때, 독립적일 때는 결론이 같지만 상호 베타적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통물류에서 또 자신 있는 분야여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14번 넘어가면서 이걸 풀어야지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제가 잡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14번은 다음 박스의 안에 내용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하이퍼 마켓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주로 교회에 입지하면서 점포의 면적이 5천에서 1만 제곱미터 크죠. 대형점이 출점하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입지, 넓은 주차장, 넓은 매장, 셀프 서비스 중심, 폭넓은 상품 구색, 할인 판매를 주된 특징으로 하고 우리가 이 아이템 중 상당 PB, 프리벳 브랜드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홈플러스 우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자사품을 판매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하고 1963년에 까르페에서 이제 그걸 효시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으로 가시면 자, 이것도 이제 15번도
그 유통경로 구조의 설계 단계에서 경로 설계자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한다. 이들 고려사항의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의 구매량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 구매량이 커요. 그럼 대국이죠. 그러면 간접 유통보다는 우리가 이 직접 유통을 경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내가 직접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 문제가 곤란할 수 있네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진 않고 2번에 직접 유통 경로와 간접 유통 경로의 선택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하나는 세분시장이죠. 거기에 기대하는 서비스 산출이며 하나의 예로서 제품 정보에 대한 서비스 기대가 높을수록 직접 경로 선택이 더욱 유리하겠죠. 생산자 바로 그냥 정보를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같은 경우 유통 경로 결정할 때는 포피 믹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믹스의 다른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자, 16번도 우리가 물류의 5대 분야 중 하나인 포장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4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해설에도 있지만 포장 작업의 기계화 방식 중 하나인 우리가 수축 포장 장치는 포장용기의 노개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노개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방청 기능하는 방청 포장이에요. 방청 포장.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물류에서 보관하용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설을 나중에 보시면 수축 포장이라는 자체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제품을 쌓은 후 적정 온도의 열 환경에 적정 시간을 둠으로써 필름을 가열 수축하여서 제품에 밀착시키는 포장 장치예요.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고요. 1번.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용물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항공은 어때요? 이 선박보다는 좀 가벼워야 되죠. 경량해야 되고, 뭐 5번에 방수 포장이 있다. 이건 여러분한테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도 마찬가지예요. 17번도 그냥 시간 관계상 답만 보도록 하죠. 5번입니다. 다음 중 창고형 할인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출정 광고 비용과 같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광고 비용의 절약과 같은 저비용이죠. 고비용이 아닙니다. 저비용 운영 정책을 통해서 할인 판매라는 게 뭐예요? 할인은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가 아니라 저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내시고요. 그다음 18번 갈게요. 자, 모든 소매 업체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다음 성장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된 선택 가능한 성장 전략 대안 모델을 관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이 그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다각화 전략은요, 현재의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진출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방법 강한으로 이제 집중적 다각화 전략, 수평적 다각화, 컨글로머릿 다각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실행 방안이 하나로 한 가지 종류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다른 종류의 상품 구매를 또 유도하게 매출 상승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이거는 5번은 굳이 말한다면 시장 침투라고 볼 수 있어요. 침투하기 위해서 시장 침투 전략으로 들어가지 다각화 전략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침투가 1번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해당 소매업체가 기존의 소매업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표적시장 내에 신규 고객을 창출하거나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침투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각화는 2번이 가장 확실하네요. 현 사업 연관성이 있거나 없는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또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19번도 자, 가볍게 우리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소매업 수레바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혁신적 형태의 소매상은 어때요? 우리가 시장 진입 초기에는 어떻게 초기잖아. 초기 싸게 가야지. 저가격 저마진 최소 서비스에 우리가 소구 방식으로 들어가서 소매 시장이 진입해서 기존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존의 가격을 이제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의 다른 소매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별표 하나 쳐보세요. 프랜차이즈 중요합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제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답만 볼게요. 1번이죠. 자, 본부 프랜차이저죠. 프랜차이지 간의 계약은 쌍방으로 협의해서 작성한다?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저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프랜차이즈가 만들어 놓으면 프랜차이즈는 거기다 사인만 해야 돼요. 거의 이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냥 아예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21번 갑니다. 자, 21번. 자, 21번도 별표 표시 2개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데, 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의 저명한 경영 전략 전문가인 마이클 포터가 있죠. 이 산업과 경쟁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중에서 다각화 전략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뭐냐? 그는 요거 어때요? 우리가 가장 다각화 전략과 관계 있는 것은 잠재적 경쟁업자의 진입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진입 장벽을 또 높여야 되고, 그만큼 이제 빨리 우리가 다른 또 사업을 또 이렇게 어떻게 진입 가능성이 있으면 또 그런 빨리 다른 또 빨리 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잠재적 경쟁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우리가 다각화 전략과 관련이 다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특정 사람이 진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한 동요와 변화를 겪게 돼요. 특히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에 다각화를 시도하는 기업일 경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때 강도는 진입 장벽의 높이와 진입 시의 기존의 경제사업과는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서부터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요건을 보기 어려운 건 1번이죠. 완전은 동질적이죠. 이런 거 틀려주면 안 되잖아요. 불완전히 이질적이죠. 그래서 이건 쉬웠다 이렇게 보고요. 자,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매업의 기능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 5번은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입니다. 근데 3번은요, 이 생산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을 설명한 거예요. 물정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요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4번 갑니다. 자, 매트릭스 중요합니다. 매트릭스 또 나왔네요. 별표 쳐놓으세요. 아까 매트릭스에 대한 게 이중 구조라고 돼 있죠. 그래서 24번에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어때요?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 2번이 정답이죠. 이 구성원들의 이중지휘 체제 때문에 구성원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느냐. 아까 기능적에 만약에 위에 아까 총무부가 있고 사업부의 중동사업부에서 총무부의 부장과 사업부에 대한 어떻습니까? 중동사업부의 차장이 날 괴롭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 명령을 체계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해설이 있는데 1번은 라인 조직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라인 스텝 조직, 4번은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에 5번은 자유형 조직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이 수명 주기에 대한 25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도 답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쇠퇴 단계 밑줄. 쇠퇴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가 성장기, 성숙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천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쇠퇴 단계는 완전히 그동안 발전했던 성숙해온 소매업체는 경쟁을 잃게 돼서 시장 점유율 이익들이 급격히 하락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시장 점유율 이익이 급격히 증가한다? 말도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유통 물류 일반 관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한 대로 중요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답만 보는 것은 출제 빈도가 좀 낮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통 물류 1회 봤고요. 다음 시간에 2회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